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약 기술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강의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저희가 영상 어제 20일 날 찍은 거 전 부분하고 전 부분이 거의 2시간 가는데요. 그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강의를 안 했어요. 일부러 드리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요, 제일 먼저 적어보세요. 여기부터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바로 그분에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저희 그 원페이지북 카페가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 가시면 원페이지북.net 원페이지북.net을 가시면 여기 고객센터가 있어요. 고객센터 후기 참여 코너라고 했죠. 여기 여기다가 오늘 처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요 이쪽에가 다 있거든요. 카페에 가면 그동안 후기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후기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줄기차게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수백 편이 막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참여 후기 창을 이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net 그리고 이쪽 고객센터 이쪽에 가면 후기 참여 코너, 여기다가 바로 게시를 글쓰기를 하시고 제목 붙이고 그다음에 제목 붙이고 내용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카페에 가셔서, 카페는요 그냥 네이버에서 원페이지북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원페이지북 다음 네이버에서 원페이지북 검색하시면 원페이지북 카페가 나옵니다. 원페이지북 카페, 거기에 가시면 이쪽에 회원 참여 후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전부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막 매주 막 그 후기를 올리는데요. 이쯤 이렇게 중간쯤에 가보시면 강의 듣던 분들이 각 과정별로 그 후기를 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충실대 강의 후기, 그동안 있었던 역사가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누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 어떻게 썼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리시면 이쪽으로 올리시면 저희가요, 여러분 아이디를 여기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냥 아이디만 입력하면 돼요. 보시면 여보세요. 회원 가입 해볼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디하고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 여러분 자료가 다 있거든. 저희한테 전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영상 주소를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앉아서 해야 되겠죠? 우리 글을 다루고 해야 되니까 앉아서 하나씩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시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핵심 능력은 사고다. 그 사고의 핵심 능력은 예측이다. 예측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측을 하는 거다. 계속해서 예측을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예측하세요 하면서 아무도 예측 못 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 시스템은 오로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어려운 정보일수록 예측을 많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지금 책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예측 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나 또는 동화나 이런 책을 계속 읽으면요, 아이 지적 성장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낮은 정보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정보를 계속해서 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가도 끊임없이 어렵죠. 왜냐하면 단계를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울 만큼의 정보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예측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준이 낮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사고를 개발할 때는 수준이 높은 책을 읽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2가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을 놀래키는 교양 정보와 올리온의 전문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앞에 나왔던 이야기에서 지금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하려면 아까 두 가지를 처음 얘기했어요. 하나는 정보력, 하나는 사고력이었습니다. 근데 사고력이 같을 때는 정보력이 결정하지만 정보력과 사고력이 차이가 날 때는 이건 게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사고력을 끌어올릴 거면 방법을 바둑을 두면서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둑을 두면 한 수 두고 두 번 수 둘 때 뭐 하죠? 생각을? 예측하죠? 뭐 어떻게 예측해?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까? 도 보고 합니까? 머릿속에서 합니까? 두면 못 모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를 몇 수를 내보냐에 따라서 고수가 되고 수를 못 볼수록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둑을 두면 사고력, 예측력이 엄청 발달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바둑 두실래요? 문제는 바둑을 두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수학만 하면요 머릿속에 드는 게 수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해야 되는 답이 없다니까 수학에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가 꿈의 학교 할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왜? 수학은 분명히 생각하게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언어하고 수학을 두 개를 비교하면요 언어가 수학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동시에 언어는 정보를 얻게 해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써내고 남보다 더 뛰어난 답을 써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릿속에 나온 거 해가지고는 고득점을 못 내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지.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정했는지를 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정보가 몽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행복을 비교하잖아, 이제. 그죠? 이 사람 행복, 저 사람 행복 막 비교하는 거지만 사고가 막 자라는 거야. 이래서 독서하는 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학 잘해가지고 인류를 평정한 사람 없어요. 중세에는요, 수학만 잘하지 않고요, 철학, 수학, 인문 다 했잖아요. 그래서 됐지, 지금 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수학만 공부한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바둑만 잘해도 사회 못 이끌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언어를 잘해야 돼요. 꼭.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즉 독서를 가지고 정보를 얻고 거기서 사고를 개발해야 돼. 어차피 개발할 사고라면 양수격장해야 돼. 게임도 사고 개발합니다. 요즘 나온 게임 사고 못하면 못하지. 해봤죠? 사고 못하면 못해요. 근데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보가 약해. 물론 그 안에서 요즘에 뭐 시를 만들고 막 운영하고 하는 것도 정보지만 단편이에요. 그 속에서 너무 오래 놀아버려. 근데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온 인류가 쏟아낸 책을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개발시키려면 제가 말하는 이 분야를,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가 교양이고요. 정보 다양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정보입니다. 전문 정보는 사고의 깊이고요. 교양 정보는 이 사고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정보입니다. 이거를 파워포인트 하나로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의적 인재가 된다는 것은 교양성과 전문성을 통합하는 건데 교양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양성이 높아지면 이 교양성과 전문성 사이에 정보가 오가는 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낮아지면 이 정보가 전문성에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전문성은 기능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인입니다. 이 전문자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지성인이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창조자가 되죠. 잘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갖출 수 있느냐? 현재 오늘날 사회에는요,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서 전문성을 갖춥니다. 이런 식으로 갖추게 되면요, 전문성만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성도 솔직히 말해서 대학 4년간 몇 권 읽을까 대체? 100권 돼요? 안 돼요. 100권 안 돼요. 그래서 400권 읽으면 대학을 4번 졸업한다고 그러죠. 대학 4번이라니까요? 400권이? 물론 이제 400권을 만화 읽으면 안 되지. 만화 대학이겠죠? 네. 저는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정보를 높일 때는요, 현재 여러분이 가진 교양 정보는 어디서 높여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가진 정보를 살펴보면요, 이런 정보들이죠. 이거 다 알죠? 태양계 구성 원리, 수금자 목토 천해명, 그죠? 가족의 닮은꼴 원리, 유전자, 조수 원리, 달, 그죠? 다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원시 시대 가면 여러분 뭐 된 줄 아세요? 신이에요, 신. 완전 신입니다, 이건. 왜?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한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신이에요. 근데 현대에 돌아보면 갑자기 보통 사람이 되고 마네요. 그럼 오늘날도 이 사회에 살면서 신처럼 군림하는 방법. 왜 원시시대에 가서 우리가 신이 되죠? 그들이 모르는 걸 이만큼 알아요. 모르는 걸 이만큼 알면 안 돼요. 제사장도 이만큼은 알아. 그 당시에 그 지도자에. 이만큼 아니까 거의 왕과 신적인 관계를 가죠. 그럼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만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교과서죠. 맞죠? 혹시 중력법칙 배우는데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 원본 읽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읽어도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번역하고 요약해놓은 책을 읽고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과서 속에 다 들어있는 책인데, 교과서 속에는 도대체 몇 권의 책이 들어있을까요? 수만 권이죠. 예, 인류 역사가 남긴 지식이 책으로 되는 게 전부 핵심만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교과서예요. 수만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만 권의 정보기 때문에 원시시대 가서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처럼 되려면 똑같죠? 수만 권의 핵심 지식을 알아야 돼.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제 수만 권 읽어봅시다. 교양정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는데 여기구나. 오늘 우리가 교양정보를 한번 읽어봅시다. 월 4권 읽으면 10년에 500권. 지금 몇 권이라고 해서 우리 읽어야 될 게? 수만 권. 수만 권에 10년에 500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신적권이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럼 좋은 답은 교과서죠. 근데 교과서 이미 나와 있는 거 남들도 다 배운 거야. 남들이 안 배운 교과서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이거 이과 저과를 다 해야 되든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인재 양성하면서 좌절이 이르게 됐어요. 왜? 책을 읽히는데 한 권 한 권이 너무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양을 갔는데다가 온 시간을 다 써야 돼. 이것 때문에 정말 대안이 없더라니까요. 전 정말 책 읽기에 몰두한 사람이고요. 저는 거의 정말 만여 권 가까이 된 책을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한 권 읽을 때 저는 보통 10권을 읽어요. 20권도 읽고 30권도 읽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한 권 읽은 여러분보다 제가 10권 읽은 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이건 방법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 내용을 다룰 때 요약된 책이 있어야 되겠다. 전문가가 되려면 요약본을 보면 안 돼요. 전문가가 되어서 교과서 읽어서 전문가 되는가요? 그럼 교양이에요.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원에서 계속 한 분야의 책을 막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양은 요약본으로, 교과서 같은 요약본으로, 전문성은 책으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스티브 잡스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죠. 최신관을 교과서로 읽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작품이 이겁니다.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만든 거죠. 한 페이지면 여러분 요약 내용이요, 교과서보다 더 알찹니다. 교과서요, 이순신 장군 내용 얼마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다른 사람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페이지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거의 국내본이 다 무상으로 거의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죠. 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읽으면 이제 제한이 걸려요.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있어요. 왜냐면 해외 외국어를 베스트 나온 책을 읽고 번역하는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읽는 시간, 번역해서 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있고, 이제 국내본은 기초본만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그 정도 한 달에 30권이니까 그 정도면 되잖아요. 한 달에 30권 무료로 까는데 그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죠. 예. 그렇게 해서 1년이면 360권이에요. 무료가.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책을 클릭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에 프리뷰가 있고요. 책 소개입니다. 여기가 원페이지 북이에요.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원페이지 북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반 책 읽는 방법하고 달라야 됩니다. 일반 책 읽는 방법대로 읽으면 교과서 읽고 은혜 받은 사람 없죠? 혹시 교과서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 읽고 막 울면서 통곡하고 감동받았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요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읽는 방법을 오늘 터득하게 되면요, 감동이 아니라 감탄이 나옵니다. 네. 감탄의 수준은요, 인간이 감동을 받는 것과요, 감탄을 받는 건 종류가 다릅니다. 감동은 인격적 영역이고요, 감탄은 지적 영역이에요. 감탄 언제 써요? 그 사랑하는 장면을 보고 감탄하나요? 네, 희생하는 장면을 보고 뭐 해요? 감동이죠. 잘할 때 뭐를 해요? 감탄을 하잖아. 그 감동과 감탄이 매일 넘쳐야 이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감동만 넘치고 감탄이 없다. 이거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예. 왜? 먹고 살기 힘들어. 감탄이 넘쳐야 나에 대해서 감탄을 해야 돼.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멋진. 그래서 감동과 감탄이 생기려면요, 일단은 인간관계에서는 감탄을, 지식령에서는 감동을, 지식령에서는 감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 북 읽을 때는 여러분 감탄으로 갑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셔요.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교과서를 이렇게 공부하면 학교 공부를 무조건 따놓고 당상이에요. 이거. 지금 이 방식이요,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페이지 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읽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제가 읽는 방식이 그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양입니다. 두 번째는 올리원이에요. 나만의 전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학 가서 공부하면요, 100년, 200년, 300년은 해야 그 분야의 대두가 됩니다. 왜? 남들이 다 하니까. 근데 분야가 나밖에 모르는 분야, 나만 아는 분야, 이거는 뭐 꼴찌가 가도 1등이야. 그죠? 여러분 저기 메가스터디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손주은. 이 양반이 그 서울대 출신의 사탐 쪽에 아주 대가였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공부에 몰두해라. 이렇게 막 학생들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회장 되고 나서 돈 벌고 나니까 갑자기 이번에 뉴스 기사에 입장을 바꿨어요. 공부가 구원이 아니다. 대수 특필했잖아요. 공부가 구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알게 돼? 이제 내가 후회한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를.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직순이에요. 직순이.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놈이 바로 뒤축하고 이건 뭐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최종적인 성공이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번 사람들은 엄청난 장치를 통해서 아랫사람이 못 오르도록, 삼성의 이건희 그 가게를 무너뜨릴 사람 지금 많지 않죠. 누가 무너뜨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거기? 거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잘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 공부 잘해서 못 가요. 거기는. 그게 바로 이 손주은 씨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대안을 내놨어요. 손주은 씨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바, 그들이 자물쇠를 잠궈놓지 않는, 즉 관리 영역 외에 터뜨려라. 뭐예요? 올리원이에요. 보통 돈 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치고 못 올라오게
절대 자기 그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이 누가 못 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누구를 관리 못해요? 전혀 나의 인식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온리원은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트고 나오는 못 잡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뭐 아무도 못 잡았잖아요. 어떻게 누가 잡을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1조 달러 주고 구입한 게 있죠? 사진 촬영해서 바로 앱으로 올리는 거. 1조 달러요. 아니, 우리나라 1조 원. 진짜 뭐 하나 개발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를 개발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온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요, 온리원하고 요 교양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리원은요, 무조건 한 분야를 뚫어야 되는데, 저는 원페이지북을 여러분의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읽는 것은 교과서와 같은 교재가 필요하고요. 원페이지북이 딱 좋죠. 두 번째, 전문성을 쌓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읽어요? 솔직히. 읽고 나서 하는 말, 공통적인 말,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는 전문성이 안 나와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잊어버리면 전문가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대한다면 어쩌겠어요? 약사로 갔는데 진단을 하더니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잊어버려갖고 책 좀 보고 올게요. 이러고 약사를 만나면 이거 진짜 먹을 거 말고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정보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세부 전문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읽죠?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정보가 얼마나 기억이 잘 될까요? 왜? 요약했잖아요. 와, 이게 완전 기억이 짱이죠. 이걸 만든 사람은 현재 전국에 지금 계속 지금 그 직원 9인차 이렇게 옵니다. 이걸 만들겠다고 지원이 오죠. 거기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요. 이게 테스트인데요. 여기 가면 여기 있죠. 전문가 코너. 중국어 발행자, 일본어 발행자, 영어 발행자, 뭐 있죠. 예, 누르면 지금 중국어 쪽. 중국어죠. 중국 책을 읽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넘기면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는 거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식입니다. 한국에 번역 안 된 책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식의 세계에서는 먼저 가진 놈이 임자잖아요. 알죠? 한 권 읽은 사람이 안 읽는 사람의 스승이다. 괜히 있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읽어 나가면요, 읽고 나면 바로 이 지식은 바로 남에게 스승이에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요약하는, 이제 영어나 외국어를 못한 사람은 한국어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국, KOPB가 한국어거든요. 이렇게 한국어 나오죠. 얼마나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 평가 다 받고 하니까 한 6개월만 하면요, 글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작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얼마나, 그쵸, 심사를 엄히 걸친지 알겠죠? 그래서 막 오늘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구인. 보세요. 오늘도 막 요약 전문가 지원, 한도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사실 합격한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를 글을 하나 내가 써냈는데 이 글이 요약이 완벽해야 돼요. 핵심 파악이 잘 돼야 돼요. 구성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글쓰기가 남들에게 작품으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팔리면 이 팔리는 거에 30%를 인세로 가져가죠. 10%가 아니고 30%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원페이지를 만들 때, 요약을 할 때 같은 주제만 100권, 200권을 하면 뭐가 되죠? 예, 그 얘기하려고. 그냥 책을 읽어도 전문가인데 원페이지북을 만들면서 읽는 건 완전히 책을 깬다니까요. 왜? 목차까지 다 자기가 손보거든요. 목차가 8개잖아요. 목차 3개, 4개로 다 줄여가지고 합니다. 그럼 저자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럼 뭐 했어 이게? 저자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내용은 저작권에 준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이건 저작권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와. 이제 이해하시죠? 얼마나 회원들이 좋아하는지요. 오늘 또 한 분이 들어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십시오. 영상 설명에 따른 홈페이지에 대한 기대치와 기대표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 요즘 정의 처음에 힘들다고 했지만 홈페이지북 자체의 비전과 가치를 정보화시대 변화해서 확연한 값어치가 있다 판단 무엇보다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책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기술력과 판매에 대한 판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말고 오늘 한 분 누가 왔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전문 정보성과 그리고 교양 정보성을 원페이지북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여러분 이제 지원 신청해가지고 들어오시면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교육을 시켜주고 그 교육 받고 나서 테스트를 받아요. 이 테스트 받는 비용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테스트 하나 받는 거 비용 얼마나 비싼지 알죠? 네, 수십만 원, 깁스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다 무료로 해주죠. 이건 우리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지. 이게 만약 진짜 일반인이었다면 엄청난 비용을 받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개발하는 쪽을 만들고 이제는 교양성은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속 요약의 진수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진수를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편형 읽기입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작품은요, 그냥 일반 아티클하고 같은 거예요. 일반 아티클하고 같은 건데 이제 원페이지 북이라고 대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잘 보이나요, 뒤에? 뒤에 어떠세요? 보여요? 예, 좋습니다. 자, 이건 원페이지 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품 배경, 저자 이해, 저자 주장, 저술의도 목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책 읽을 때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읽죠. 아까 제가 저분하고 얘기했죠. 저분이 나한테 뭐 얘기하러 왔는데 지금 의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참 난감하죠. 뭐 얘기하려고 하지? 책 읽는 내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독서예요, 이게. 지금 이분이 오면서 저한테 오늘 저한테 개인적인 사사를 받고 싶다라고 아예 핵심을 밝혔어요. 그럼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다 이해돼야 한대요. 뭘 얘기하든지 다 이거는 지금 자기가 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건 지금 바쁜 부분을 얘기하고 이거는 지금 비용을 다 얘기되잖아요. 근데 뭐 하러 언제를 모르면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요, 완전히 머릿속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저자 이해, 저자의 주장 이해, 의도와 목적 이해, 요거를 딱 밝히고 나면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전화번호에서 이름 놓고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제가 쉽게 책을 읽어나가는지. 가속 요약이라는 게 하나 물어봅시다. 독서와 요약 중에서 독서가 시간이 적게 됩니까? 요약의 시간이 적게 됩니까? 시간. 독서지, 당연히 독서가 10분의 1이면 이건 10분의 10이에요, 요약은. 글을 안 쓴다고 해도요, 머릿속에서 이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 작업은, 왜요? 요약은 먼저 읽어야 되잖아. 읽는 시간 들어가고 머릿속에 다시 핵심 찾고 정리하는 시간 들어가도 이건 몇 배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요약이 독서보다 빠르다 그러면 믿겠어요? 이거 뭔 일이야? 그거 되기만 한다면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대학 내 레포트 하는 이유가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려고 레포트 쓰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책 읽고 끝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읽고 꼭 레포트를 쓰게 하는 것은 과제 점검 차원도 있지만요, 레포트를 쓸 때야 정보가 내 것이 돼요. 읽으면 내 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요약을 하면서 독서보다 빠르게 한다? 우리 한국 사회의 대박을 한번 내볼 거예요, 지금. 이거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가속 요약을 하려면요, 가속입니다. 요약을 독서보다 더 빠르게 하려면요, 꼭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저자사. 두 번째는 원페이지 요약이죠. 책 한 권을 원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꼭 요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만큼 잘 써놨어요. 나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는지 몰라. 근데 요약본을 읽었어. 그냥 한 아티클이지. 잘 보세요. 프린키피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그걸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놨어. 이해가 됐어. 그것이 요약이에요. 근데 요약본을 읽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원본을 읽었어.
이건 짜집기야. 이해했죠? 지금 여러분이 요약한 수준은 대다수가 원본을 봐야 돼. 한 편에 완성된 글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이 필요 없어요. 5문장으로 했으면 5문장이 완성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은요, 책 한 권을 5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 5문장이 책의 전체를 다 담아야 돼요. 어렵다고요? 한 줄로도 담잖아요. 책 한 권을 한 줄로 담잖아요.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주제를 다시 5문장으로 풀잖아요. 이것만 기술적으로. 자, 사과, 배, 감을 한 단어로 과일. 배추, 양배추, 시금치를 야채. 둘을 합해서 첨가물. 첨가물 몰랐어요? 왜 생각이 안 나냐고. 알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냐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사고의 조직화 단계라고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책 읽어보면요, 저는 순간순간에 이 작업이 되면서 딱 끝났을 때는 주제 한 문장이 나오고, 진짜 안 한 사람한테는, 못하는 사람한테는 한상처럼 보이겠지만 그거는 사고적인 그런 측면의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꼭 제목이 있고 여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없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주제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이걸 읽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제목이 있고요, 여기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주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챕터별로 제목, 주제, 제목, 주제, 제목, 주제. 여기는 요약 설명이고 후기는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작가사항, 작가, 작품 배경이죠. 그 다음에 작품 내용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가사항은 뭘로요? 주장, 의도, 목적, 생애까지 하면 4개입니다. 자, 이 4개를 읽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거 잘 보십시오. 자, 갑니다. 저자 이해입니다. 아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궁금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지? 이게 ARS라고 해요. Asking Reading Skill이라고 해요. 요거는 지금 어떤 게 궁금하지라고 묻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뭐예요? 예측이에요. 저는 글을 딱 대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측을 안 하는 법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예측이에요. 자, 아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 어떤 노력을 하지? 어떤 노력을 하지 하면 이 아래에서 어떤 노력을 찾아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 아이의 꿈이 뭐지? 아이의 꿈이 나올까요? 이런 학습을 얘들이 한다니까요. 진짜 우스꽝스럽죠? 놀랍게도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궁금하지 물으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전혀 못 짚어요. 뭐가 궁금한지를 몰라.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 해보실래요? 뜨끔뜨끔해요.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살았나, 이게 수십 년을? 그럼 지금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지 보실래요? 여기서 아이의 꿈이라는 것을, 아이의 꿈을 말하는구나. 아이의 꿈이 뭐지라고 찾으면 찾아져요? 이런, 어떻게 찾아, 이걸?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금방 찾아요. 학습 클리닉 하고 있고, 등등등등등. 아이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클리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봐도 보인다니까? 전화번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김기현. 자, 어떻게 찾아요? 기억, 히읗. 맞죠? 이름을 잊어버렸어. 어떻게 찾아? 이 난감함을 지금 보세요. 읽는데 뭘 찾는지 몰라. 뭘 찾는지 모르고 읽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와, 진짜 우리 너무너무 진짜 어리석은 독서를 하고 있는 책 읽기, 교과서. 교통사고 현장 보고 그냥 봐. 이런. 뭐 하는데? 미쳐. 팔짝 뛴다니까, 이게. 사고 어디다 뒀어요? 생각 어디다 뒀냐? 이제 좀 느껴져요, 지금? 제 함성이 느껴져요? 제가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희망인 줄 아세요?
걔들 정말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자, 보세요. 이제 방금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냐? 여러분 아이들의 역량,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클리닉을 운영해서 학습 역량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죠. 자, 이건 두 번째 생략하겠습니다. 자, 주장 나왔네요. 잘 봐요. 부모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능력 개발. 뭐가 궁금해요? 어떤 교육? 그렇지. 이렇게 이게 핵심 파악 잘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 잘못해갖고 아이들의 어떤 능력. 여러 이제 물론 능력도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로 어떤 교육, 부모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걸 능력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못 찾은 사람은요, 이 아래에서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불면서 막 물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못 찾냐 그러니까 지갑을 잃었대. 그래서 같이 찾아주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서 잃었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잃었대. 왜 여기서 찾냐니까 안 보여서. 밝은 데서 찾느라고. 지금 그 꼴이죠. 뭘 찾아야 될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거 틀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방금 뭘 찾아야 된다고요? 저자는 아이들의 능력 개발 부모 교육이 비롯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건 제목으로 쓴 겁니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들 부모의 이건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만 하고 이건 그러니까 주제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가 조술 의도와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이거 보죠. 여기도 보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행복한 삶.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의미 있는 생활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가죠. 저자는 부모의 사고방식이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하는 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술화된 거예요. 자, 앞에 게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였어요? 주장이죠. 이거는 의도입니다. 의도, 주장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 알고요. 자, 아이들의 능력 개발은 부모의 교육에서 비롯된다 주장한다. 머릿속에 딱 줄여서 말하면 아이 능력은 부모가 잘 배워야 된다. 그렇죠? 이제 여기 의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모의 사고방식이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한다. 다르죠? 다른데 부모의 사고방식과 위에 뭐가 같아요? 같은 종류야. 그렇죠? 부모 교육이죠. 그럼 부모 교육이 뭘 바꿔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상위 개념이에요? 부모 교육이 상이죠. 부모 교육이 사고방식을 바꾸죠. 그럼 이걸 정리한다면 부모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뭐예요? 아이의 능력 개발이 되죠. 그렇죠? 부모 교육이 사고방식 변화되는 거니까 아이들의 능력 개발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의 능력 개발은 여기서 무엇과 관계 있어요? 그렇죠. 행복이네요. 그럼 행복하고 능력 개발은 뭐가 더 커요? 행복이 더 크죠. 능력 개발은 인이고 저기는 과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부모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능력을 개발하면 아이가 행복해진다. 어때요? 여기서 만약에 이 관점을, 이것의 관계를 못 찾아내면 우리는 이것이 다 다른 거야. 어떻게 기억해 이걸? 나도 못해요. 이게 서로 다룰 수가 없죠. 한 책 안에서 나온 내용이 관계없이 나온 내용이 있다 없다? 없으면 그건 책이 아니죠. 그럼 작가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든 관계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든, 그죠? 동류관계가 있든, 상호관계가 있든, 포항관계가 있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 이거 안 읽었어요.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설명하는 내용 안 읽고 이것만 지금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찾아서 이걸 만들어 놔야 돼. 이걸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으면 한 4배에서 5배 더 힘듭니다. 이 주제가 없을 때. 그러죠? 지금은 주제 찾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는 조술 의도, 목적.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얼른 보시면
부모의 적절한 지도를 통해 아이가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시켜. 무슨 말이야? 앞에 걸 잊어버린 사람은 이걸 읽을 때 전혀 관계없는 걸 읽는 거예요. 지금. 자, 앞에 걸 기억해 봅시다. 앞에 거 뭐였어요? 부모의 사고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 사고 전환을 시켜주면 아이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죠. 자, 봐요. 이건 뭐예요, 이제? 사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돼야죠. 그럼 사고 전환을 위한 적절한 지도를 하면, 그 다음 아이가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죠. 의미 있는 학교 생활 앞에 뭐에 속해요? 능력 개발이죠.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 글을 쓴 사람도 이거 생각하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고 쓴 거 아니라고. 이건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맞춰서 읽는 거예요. 이 맞춰 읽는 게 틀렸다? 아니에요. 저희 모든 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강의 듣고 나면 그동안 저술했던 분들 막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저술 분들을 분석 비평을 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구조적 논리예요. 이 구조적 논리가 안 맞으면 사실 작품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은 바로 능력 개발을 통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되고, 그것이 뭐를 만들어요?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져와서 이제 정리하면, 자, 봅시다. 부모의 사고방식 전환을 위한 적절한 지도. 그럼 여기서 부모의 적절한 지도 이거 필요 없는 말이죠. 그죠? 사고방식 변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강조할 거냐, 능력을 강조할 거냐, 어느 걸 강조해야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래가 하부 설명이 능력 개발이 나올 거다. 이럴 때는 의미 있는 거를 해주고, 아래다가 의미 있는 것의 세부 내용이 능력 개발, 결과는 행복,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없을 때는 조금 길어지죠. 부모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주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능력이 개발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럼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죠. 제가 혼자 읽을 때 이게 몇 초 걸리겠어요? 머릿속에 지금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보면서 머리 조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저는 보통 5초에서 15초면 끝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작가상, 지금 이제 작가상 잊혀져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생각 잊혀지나? 안 잊혀져요. 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서 머릿속이 정리가 돼버리니까 너무 놀랍게도 안 잊혀집니다. 한 일주일 후에 생각해봐요. 생각나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뀐다 이 말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능력 개발이 돼서 행복하게 바뀐다. 이걸 잊어요? 결국 일반론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요. 이게. 자,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이게 주제고. 근데 이게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읽어야 돼. 맞죠? 이때부터 이제 작동되는 것은 다시 읽는 속도하고 핵심 파악 기술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넘어가면서 보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죠? 뭐 제가 내용까지 안 내려가도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 얼른 잠깐 제가 그냥 하고만 지나갈게요, 그러면. 주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부모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면 뭐였어요? 부모의 변화가 뭐였어요? 사고 변화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사고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부모가 교육시켰어? 암기 주익식을 했다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사고 전환한다는 말이 요 얘기였어, 결국은. 그러면,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향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자, 넘어가 봅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향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장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인데, 두 번째 넘어가면 심리적인 파악입니다. 그쵸? 초등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성향 파악, 여기는 심리 파악, 학교 생활 적응. 성향 파악, 심리 파악,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 파악이네요. 학교 생활 도와주죠. 인지 파악. 그럼 뭐예요? 세 가지 다 나왔네. 성향 파악, 인지 파악, 심리 파악, 인지 파악. 인지는 학습 능력이고 심리는 그 감정적인 거고 성향은 태도입니다. 학교 생활 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부모는 인내어가니 그래가지고 자기족사 자기족사 나왔네. 그럼 이제 이거 머릿속에 네 가지 나왔죠.
자,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아까 저기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목적, 주장.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행복해진다 이거죠. 뭐 그건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 예. 너무 일반론이야. 자, 두 번째 아래 내려 주제가 있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부모는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된다. 땡. 그럼 나머지는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아래 내용을 봐야 되죠. 방금 이거 보는데 5초도 안 걸려. 10초나 20초밖에 안 걸려요. 머릿속에 이미 구조로 끝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척 좀 해볼래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책은요. 부모가 변화되는 걸 그러면 부모가 변화돼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전까지 있었던 암기식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전환을 필요한데 이 자기주도 학습을 부모가 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성향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잡아줘야 되고 심리 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인지 파악을 통해서 정서와 인지 능력, 학습 능력을 잡아줄 때 드디어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만 해도 완전 책을 꿰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 데는 사실 30초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 작업을 해야죠.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자, 여기입니다. 초등학교 생활 하고 핵심 파악했습니다. 자, 성향을 파악해서 학교 생활 적응하게 해줍니다. 성향은 뭘까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뭘 궁금해요? 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아이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것만 이 아래에서 찾으면 되죠.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뭔 말 하는지를 찾으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뭔 말 하는지를 바로 추론해서 바로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속도가요 10배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죠. 뭐 하려고 왔느냐 하고 모르는 거 하냐고 지금 바로 안다니까요. 하나의 사례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지금 사례 얘기하고 있구나. 사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본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제 가속 요약인지 알겠죠? 머릿속에서 주제 파악하고 구성까지 다 파악하는데 읽는 사람 이거 5분 걸려요. 저는 50초도 안 걸린다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요. 지금 제가 할 때 어떤 기술들이 활용됐죠? 첫 번째가 ARS라고 합니다. Asking Reading Skill이에요. 파악하기 전에 먼저 물어라. 먼저 물어야 돼. 뭐를 알고 싶어? 뭐를 알아야 되냐 이거지. 그럼 물었으면 그 다음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찾았으면 주제를 만들어야 돼. 주제를 만들었으면 이걸 요약해야 돼. 핵심만. 여기서 이 긴 문장을 가지고 못 갑니다. 짧은 단어를 가지고 앞뒤 문장을 연결해야 돼. 연결할 때 무슨 기술이 사용됐어요? 상하위, 동류. 맞죠? 요게 바로 엮이면서 4문장이든 5문장이든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아까 내용 네 개의 장이었죠. 줄이면 부모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향과 인지와 심리와 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끝. 구조 1, 2, 3. 뭘 못해? 이렇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가속 요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원페이지북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요. 좋은 점이 일반 책을 가지고 훈련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함정에 빠지느냐면 여기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감사는 불치평도 고친다.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그쵸? 어떻게 고치냐? 그걸 여기 안에 찾으면 돼요. 물론 문학을 읽을 때는 좀 달라요. 그 목적 자체가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그건 다르지만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솔직히 정보죠. 문학 많이 읽었으면 문학 쪽으로나 잘 나가지. 일반 사회에서 정보 없이 나가긴 힘들어요. 그렇죠. 문학은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 문학가들이 다 어렵잖아. 굶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예요. 그리고 문학가들 중에서 잘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비문학 책을. 맞죠? 다르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 나갈 때 결국 여기서 물어야 되고 바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찾아냈으면 이 답을 핵심을 딱 짜서 그 다음 챕터 넘어갈 때 바로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
요게 독서의 속도자 요약의 결과예요. 저는요, 챕터 하나를 읽었으면 내 말로 핵심 문장 하나, 구조 파악, 그것도 구조를 한 챕터면 30장 정도 되잖아요. 30페이지. 그걸 어떻게 다 구조를 다 해요.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구조를 마치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려. 30쪽이면 외워 항목이 벌써 20개, 30개가 돼요. 그거를 5개, 7개 안으로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억 안 나게 됐어요. 인간의 최대 기억력이 7개입니다. 최대 기억력이. 순간 기억력이. 그래서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7개인데 제가 해보니까 7개 너무 부담스러워요. 3개에서 5개 사이로 다 줄여야 됩니다. 다 줄여지게 돼 있어요. 줄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말하고 구조를 말하고 내 말로 설명하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걸 그렇게 훈련을 해놓으니까 저는 읽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속 요약의 진술에서 방금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융합형 읽기가 있습니다. 주제별 융합이 있고 다주제별 융합이 있는데 주제별 융합은 다주제별 융합과는 다르죠. 다주제 융합은요, 사상가와 박학 다식 수준입니다. 요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주제별 융합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국내 홈페이지북이고 이건 해외 겁니다. 요거는 이제 2개를 읽었습니다. 그럼 2개를 자, 독서 경영을 읽습니다. 그러면 펼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설명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점이 여러분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도 못 봐요. 그러겠죠. 그래도 이제 그냥 한번 오늘 지금 제가 뭐 하는 작업이 이게 진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독서 경영입니다. 자, 독서 경영 펼쳤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 보세요. 자, 독서 경영자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독서 경영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경영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보니까 책을 취재했네요. 기자 맡으면서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기자였네요. 그러면서 황현택도 있네. 이 사람도 계속 취재하면서 독서 경영을 알게 된 거죠. 자, 주장입니다.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 주도적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핵심 단어는 여기서 뭘 알고 싶어요? 저자는 독서를 단순한 책 읽기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 주도적 도구. 지식 기반 사회 주도적 도구가 이게 핵심 뭐죠 지금?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궁금한 게 왜지? 왜 지식 기반 주도적인 도구지? 또 어떻게 하지? 상태 아니면 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나온 겁니다. 독서가 지식 기반의 도구야.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읽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볼래요? 자, 책 읽기는 새로운 정보를 지식으로 창출한다.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사람 소통 공유할 때 지금 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가치다. 결국 독서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의 주도적 도구로서 창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지식 기반 사회의 주도적 도구라는 것은 지식을 창출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읽었다 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식 기반 도구입니다. 바로 이어서 저자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빨리 뿌리내 이르길 바라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큰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희망사항인데 이걸로만 바꾸면 되죠. 지식 기반의 주도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 빨리 기업들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 다음 이거는 목적이죠. 독서 경영이 강력한 경쟁이 우리 사회 기업을 이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이제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바꾸면 경쟁력을 강화시켜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끝. 그러면 저자는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도구인 독서를 활용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이익을 내기를 원한다. 끝. 그럼 핵심만 뽑아보면 여기서 지식 기반 사회인 도구를 독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성공해라. 끝. 됐죠? 그건 기억 남잖아요. 기억에 남죠? 이제 주제부터 들어가면 독서균 지속성장을 강력한 경쟁력이다. 방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서를 통해서 독서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라. 그러면 독서 경영 지식 기반 사회의 독서 경영을 활용해서 경영을 하면 같은 말이네. 그렇죠? 지속성장은 강력한 여기 지속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성장력이 지속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왜죠? 왜 그런가? 아니면 사례 아니면 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장부터 넘어갑니다. 독서 경영은
우리 기업 무한 경쟁 시대의 독창적인 경영법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한 경쟁 시대를 설명해 주겠죠. 아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이것이 독창적인 경영 방법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두 가지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독서 경영은 지식 기반 핵심인 독서를 활용해서 경영을 하면 성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다 같은 말이고 독창적인 경영 방법은 이제 뒤로 나올 거고. 두 번째, 독서 경영의 실천은 독서 문화에 시작하여 성과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제 방법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앞에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자, 머리로 합니다. 독서 문화와 성과 개발 시스템을 활용한 독서 경영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끝. 3장. 문제점과 발전. 독서에 나타나는 문제는 기업 대표 의지와 경영의 본래적 절차와 기술이 보완될 때 빨리 해결될 수 있다. 문제네요. 자, 앞에 생각해 보세요. 독서 문화와 시스템. 독서 문화와 성과 시스템을 활용한 독서 경영이 결과를 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대표의 의지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과배감, 본래 절차의 기술, 전문성. 경영의 전문성이죠. 대표의 의지와 경영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독서 문화와 시스템을 통한 독서 경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기업 대표의 의지와 경영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함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땡. 지금 제가 말 안 하지 않고 읽었으면 몇 분이면 얼마 걸렸겠어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소제목 하나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책을 읽을 때도 직접 이렇게 읽죠. 소제목 하나 지금 읽을 때도 저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만 남은 건데 내용은 두 번째 코너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천재 에디슨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 넘어가 버리네. 이 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도 이거는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에디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힘이잖아요. 네. 자, 갑시다. 홈페이지북. 자, 기억하세요. 아까 자기주도 학습 핵심 뭐였어요? 부모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려면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적인 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있죠? 자, 두 번째 독서 경영에서 핵심 뭐였어요? 독서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서 경영을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CEO 의지와 경영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만들 수 있다. 더 줄여버릴 수 있죠. 독서 경영을 통해서 독서 경영의 핵심은 지금 문화와 시스템이죠. 문화를 시스템 속에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시스템. 독서 시스템을 통한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예요. 문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에디슨입니다. 자, 이제 에디슨 갑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발명도 수집가로 유명하네요. 변호사이면서 수집가니까 변호사의 핵심이 아니죠. 수집가로서 오래 했습니다. 주장입니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면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7가지 법칙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7가지 교육이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도 목적입니다. 잠재 개발 에디슨 어머니 교육 법칙.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중복이 되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중복 많이 시켜놓을수록 읽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자는 모든 각자의 잠재력을 마친 인생을 좋네요. 자, 저자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희망하죠. 그럼 줄이면 저자는 아이들이 잠재력을 개발해서 자기화되는 자신의 세계를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 끝. 자, 저자상 끝났습니다. 자, 홈페이지 요약 들어갑니다. 주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7가지 교육법칙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끝났네요. 교육법칙 7가지 넘어갔습니다. 자, 책에 좀 넘어가고. 자, 무조건 사랑은 평생 마음의 법. 이제 나왔죠. 사랑을 바탕으로. 무조건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7가지 교육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네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감성과 호기심을 키운다. 잠재력은 각자가 가진 감성과 호기심을 즐기면서 생각하면서 끌어낼 수 있다.
자, 뭐죠? 좋아하는 일 하는 거죠? 예, 좋아하는 일 하는 거. 그러면 앞에 뭐였어요?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죠? 핀치는 찬스다. 실패를 저걸로 바꾸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실패를 바꾸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정적 조건이 긍정적으로 받으면 모르겠다. 이럴 때는 내용을 얼른 봅니다. 이때 이제 오늘 두 번째 다룰 훈련이 순간인지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를 빨리 읽는 거죠. 근데 훈련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돼요. 네. 자, 쭉 보면, 보이죠? 핸디캡 딱 나오고 또 벌써 보면 난청 보이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예,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동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세 번째, 앞에. 첫 번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라. 오케이, 끝. 네 번째, 사람들과 교류로 지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면 많은 사람과 즐겁게 교류, 대화는,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배운 거를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즉 소통이죠. 표현이네. 끝났네. 네 가지. 없네요. 근데 7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저자가 지금 어떤 짓을 했어요, 이거? 요약 작가가. 합쳐버렸어. 그러면 합쳤으면 이게 진짜 잘 합쳤는지 검사를 해야지. 자, 검사 시작. 1번 무조건 사랑, 2번 감성, 3번 지적 호기심.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지적 호기심하고 묶었죠. 그 다음에 감성 이게 따로 됐고, 그 다음에 5번 실패. 이거 뭐예요? 부정적인 거네요. 핸디캡 같이 묶었죠. 예, 7개. 교류 끝. 어때요? 자, 머리 4가지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에디슨과 같은 잠재력을 키우려면 사랑의 바탕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즉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디슨과 같은 교육을 하는 법칙이다. 네.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스태프들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지난주인가? 책을 한 권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녁 시간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잠깐 이쪽 낮에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기 전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SBS PD 김태경 PD 책을 가지고 있길래 마침 제가 관심 있는 분야더라고. 워킹맘. 그래서 잠깐 달라 해서 밥 먹기 전에 15분 사이에 다 읽고 이렇게 정리 끝냈어요. 그리고 왔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그 강의 중에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간에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소리가 또 PD한테 들어간 거야. 자기 책을 그렇게 분석한 거. 그 영상까지 보내줬어요. 그렇게 이제 인맥이 또 형성이 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잖아요. 바로 이렇게 책을 분석해서 구조화시켜버리고 내 말로 표현하고. 저는 꼭 마지막에는 내 말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저 혼자 있는 거 보면요, 혼자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해요. 왜? 그럼 말로 하고 나면 측두엽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 기억 효과가 무려 한 30에서 50% 강화돼요. 그래서 꼭 말로. 그리고 말로 하고 나면요, 한 번 말하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말할 때 그냥 그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자,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 경영. 세 번째, 에디슨의 비밀. 다 다른 거죠, 지금 책이. 하나는 경영이고, 하나는 자기주도하고, 하나는 지금 뭐 삶의 건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거죠. 자, 전체 핵심이, 자, 보세요. 제가 이건 여러분 일부러 해주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융합교재 핵심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핵심을 통합하면 이 세 개를 묶어보면 되죠. 자, 자기주도 학습으로 키웠죠? 그렇죠? 그럼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했죠. 아까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향파악, 인지파악, 심리파악을 통한 정말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능력이 개발되죠? 그럼 여기는 안 나온 내용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긍정성을 만들어주고 표현력을 길러주죠. 그러면 독서 경영은 지금 뭐예요? 시스템 속에서 독서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성과 향상, 이거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자기주도 학습에 기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계를 잘 시스템화 시켜준다면 누구나 에디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융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는 모든 책을 우리는 한 권 읽고 나면 이거 잊어버리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독서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읽었으면 어제하고 오늘 읽는 거하고 바로 연결돼요. 다 사고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주제별 통합에서 다주제별이죠.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전혀 다른 주제. 예를 들어서 넘어가죠. 너무 설명이 또 여기 같으니까요. 자, 이게 지금 가속 요약의 진수입니다. 자, 진수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제부터 이제 연습이 들어가야 되죠. 가속 요약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시간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순간 인지 기술, 핵심 파악 기술, 정보 구성 기술.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이거는요. 그 한동대 아니 이제 어디 우리나라 유명대 교수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그냥 감탄을 하시고 가요. 정말 강사로 속이고 왔어. 올 때는 교수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밝히고 소개하고 정말 감탄했다고. 그래서 저희 지금 이거를 대학원에서 가르치거든요. 여기 전체를 대학원에서 아예 배우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건데요. 정리 작업을 해야 될 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인지, 핵심 파악, 정보 구성 기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순간인지는 어떤 거냐면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뇌 생리학에서 밝혀낸 것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짧은 어떤 구들이. 그러면 바로 인지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채는 겁니다. 자, 갑니다. 나왔다 사라져요. 갑니다. 눈 깜짝하고 사라집니다. 준비. 자,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 보였죠? 예, 0.5초였습니다. 보였죠? 안 보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이제 진짜로 눈 깜짝하는 게 0.2초거든요. 자, 0.2초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진짜 눈 깜짝이에요. 한 번 더 깜짝이면 안 됩니다. 준비.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선비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예, 그 장면까지 나왔죠 지금? 예, 쓰러져 있는 장면까지 보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학생들이요 얼마나 놀랬던지 보세요. 이게 인천에 장학생들만 모아서 이제 교육청에서 뽑아준 건데 이 훈련을 지금 했습니다. WRS가 이제 와칭 리딩 스킬이에요. 배우면 정말 놀랐다. 읽지 않고 본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다. 너무 두려웠다. 이 강의에 수많은 사람이 퍼져나가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섭대요. 이게 이제 기본 기술이고요. 인지 기술인데 이건 우리 뇌에 있는 겁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이제 빠르게 넘어갈 때 짧은 단위의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스토리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머릿속에 막 계속 인지하면서 앞에 거 스토리를 막 묶여나가서 머릿속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연결 기능이라고 해요. 처음에 인지, 두 번째 연결. 연결이 길어지면 스토리도 기억 안 되죠. 연결을 했어. 길면 어떻게 기억? 그럼 이걸 다시 구조로 만들어야죠. 구성.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말로 표현하죠. 기가 막힌 훈련입니다. 제주교육청에서 이거를 보고 교육장하고 장학사들이 아예 서울에 와서 이틀간을 교육을 받고 갔어요. 이게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이틀 교육 끝나고 MOU 체결하고 바로 내려가자마자 지금 우리 거를 교육청 안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교사 연수 지금 이제 여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제주도에 지부를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 아시겠죠? 새마을 중앙에는 아예 임원들이 이거 브리핑 한번 봤더니 1700개 지부에 공급하겠다고 지금 아예 지도자들이 다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동아에서 다음 프로그램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의 왕자는 와가지고 원페이지 보고 이거 보더니 아프리카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왕자니까 아프리카의 전 국가의 그 수장 리더급들을 전부 초청해서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 교육을 바꾸자.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WRS고 이게 도구를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분석 기술입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코치, 아까 대학에서 교수진들, 강사진들만 배우는 것들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보세요. 이를 가지고 이제 핵심을 파악한다. 자, 이걸 핵심 파악해서 여기서 핵심을 끌어내라. 한 문장으로. 절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끌어낸 주제는 내가 밖에서 정과를 가지고 정과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야. 쉽겠어요? 예. 근데 이걸 찾아내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 걸로 했는데요. 제일 먼저 문장이 2개죠. 2개면 문장에 주어가 2개 나옵니다. 그럼 주어 2개가 다행히 같잖아요, 지금은. 그건 쉽죠. 그러니 달팽이 몇 마리가, 그죠? 그들이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는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동사는 아까 제가 했었죠. 달팽이 몇 마리는,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달팽이 몇 마리는 무엇이다. 아니면 달팽이 몇 마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죠.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 어느 쪽이에요? 하고 있다죠. 예. 그러면 하고 있다면 살고 있었다 쪽이냐 이쪽이냐면 시제가 뒤쪽이어야 돼요. 그럼 이쪽이죠. 예. 달팽이 몇 마리가 갉아먹고 살았어요. 자, 그럼 나는 먹었다 하면 앞에 중간에 뭐 나와야 돼요? 무엇을 나와야지. 안 나오면 문장이 잘못된 거죠. 달팽이 몇 마리가 갉아먹고 살았다. 뭐 나와야 돼? 무엇을 나와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배춧잎이죠. 맞죠? 조금씩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지금 느릿느릿 잎사귀 옮겨다니면서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등 뒤에 집을 짊어지고가 뭔가 지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럼 요거를 넣으려면 등 뒤에 집을 짊어진 달팽이 몇 마리가로 이걸 수식으로 바꿔버리죠. 등 뒤에 집을 짊어진 달팽이 몇 마리가 양배추잎을, 신선한 양배추잎을 갉아먹고 살았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제가 완성이 되고, 이게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기술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해내요. 지난 캠프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대교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싶대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대교 직원들, 임직원들 자녀들을 다 모아준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캠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거였어요. 그 캠프에서 나온 결과를 조사하라고 다 지령이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핵심 파악 기술, WRS 기술, 그 다음에 구조 파악 기술, 그 다음에 글쓰기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킹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들을 다 훈련했는데 이 핵심 파악 기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생각에 학생들한테 이 단락 한 10문장 정도 주고 이거 주제문을 한번 써봐라 했어요. 다 같이 똑같이 정답이 나올 확률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시간 연습 후에 다 정답이 나온 거야. 애들이 놀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대교 임직원들, 대교 눈높이 사장이야 직원들 교육받고요. 그리고는 이거를 교재로 쓰겠다고, 200만 러닝센터에 교재로 쓰겠다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교재가 다 만들어졌는데 저희 지부가 전국에 한 40, 50개 되거든요. 반대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써야 될 그 대교 지금 반대하죠. 그 반대해서 이제 대교 주는 건 취소하고 지부에 지금 공급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도구들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보 구성 기술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데 그 영상 20일짜리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더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런 더 심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듣고 본 내용은 사실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한 사전 기술 요거, 가정요약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거는 좀 배워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지. 이 핵심 파악하는 기술을 모르고서 어떻게 지금 핵심 파악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핵심을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 분석 기술. 구성이 펼쳐졌을 때 그 구성을 자기의 손으로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능력. 예, 그 교수가 감탄했던 기술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보셔도 야, 진짜 저건 학자, 이렇게 하니까 학자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국에 지금 이 강의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대교에서 이거를 전국 대학에다가 이런 강의가 있다라고 뿌렸더니 막 지방대학에서 막 강의 요청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산대학에서 뭐 오고 경북대학에서 뭐 이래가지고 강사가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취소시키고 대학원에서 지금 교육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대학원 교육 안 비싸요. 여기 저 석사과정 비용이 아니고요. 석사는 400 얼마씩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전문가 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 연세대 전문가 과정은 석사 과정은 똑같잖아요. 자격만 안 주죠. 네. 우선 저희는 지금 이 과정을 좀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 많이 받고 하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지금 현재 빨리 강사 양성, 교수 양성이 시급합니다. 지금 제주도도 지금 바로 연수 들어가는데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새마을도 지금 1년째 지금 했거든요. 네, 지난해 2015, 이번 2학기 3학기입니다. 그래서 2년째 마치면 이제 교수들이 좀 생산이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강의하실 줄 아신 분들은, 강의 못 하신 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못 키워요. 이미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좀 와서 대학원에 좀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은 좀 이제 2년씩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지금 강사 양성 있죠. 강사 양성 쪽으로 빨리 훈련 받으셔가지고 지금 판과학교 지금 강사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프리랜서, 그 다음에 우리 트리키 학습의 지금 프랜차이즈 교재 개발됐죠. 그런 거 다 지금 다 강사가 없어요. 지금 기껏 손바닥 10명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발된 게 시점이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대학원 시점이 벌써 1년밖에 안 됐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대신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일반 사회에 비해서 저렴하게 해서, 대학원도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가격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오늘 또 이 배운 것들 제가 영상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5월 3일에 또 강의 있습니다. 네, 그때 또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